70년 혈맹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영국과의 모든 방산 협력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500조 원 규모 프로젝트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영국 파운드화는 폭락했습니다. 유럽의 자존심 영국이 절망에 빠진 그 순간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단 48시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하지 못한 일을 한 나라가 해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27년 경력의 영국 전문가마저 무릎 꿇게 만든 한국의 진짜 실력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맥스웰 크로포드입니다. 친구들은 저를 맥스라고 부르죠. 올해로 52세가 됐고 영국 런던 국제전략연구소에서 27년째 근무하고 있는 국제안보 및 방산정책 전문가입니다. 27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죠.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나토 정책실에서 15년을 보냈고 현재 연구소에서는 선임 연구원으로 1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분야에서 나름 인정받는 전문가였어요. 유럽 각국 국방장관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 자문을 구했고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도 종종 대서양을 건너 런던으로 날아와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주요 안보 회의에는 꼭 제가 초청됐죠. 워싱턴 DC의 싱크탱크들도 제 논문을 인용했어요. 제 사무실은 템즈강이 내려다 보이는 런던 중심가에 있습니다. 12층 건물의 9층이죠. 창문을 열면 강물 위로 안개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맑은 날엔 빅벤의 종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제 사무실 벽면에는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사진들, 각국 장성들과 악수하는 장면들이 가득했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액자에 담긴 흑백 사진입니다. 1941년 8월 14일 대서양 어딘가의 군함 위에서 윈스턴 처칠과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악수하는 역사적 장면이에요. 대서양 헌장을 맺던 그 순간이죠. 이 사진은 제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겁니다. 할아버지는 당시 영국 해군 장교셨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 이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영미동맹의 위대함을 되새기면서 말이죠. 27년 동안 저는 단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동맹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부터 냉전시대,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까지 영미동맹은 언제나 굳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었어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며 같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형제 국가들의 특수한 관계였죠. 우리는 이걸 특수관계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제 모든 연구의 기반이었고 제 인생의 신념이었어요. 매일 아침 정확히 7시면 저는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건물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가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커피를 내리는 겁니다. 이탈리아제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진한 커피 한 잔을 만들어요. 우유는 넣지 않습니다. 진한 게 좋거든요. 그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BBC 월드뉴스를 켜는 게 제 아침 루틴이었죠. 워싱턴 DC의 최신 움직임, 브뤼셀 나토 본부의 소식, 모스크바의 동향, 베이징의 정책 변화까지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에요. 그게 전문가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역 군인이셨던 제 아버지 로버트 크로포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맥스, 동맹의 가치를 잊지 마라. 그게 우리를 지켜준다. 1944년 노르망디 해변에서 내 목숨을 구해준 건 미국 병사였다. 그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육군 소위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하셨던 분이에요. 그 경험이 아버지의 평생 신념이 됐고 저 역시 그 신념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는 2019년에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말씀은 여전히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저는 그 말을 평생의 신조로 삼았습니다. 동맹, 특히 영미동맹은 저에게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어요. 제가 쓴 논문 제목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서양 동맹의 미래와 전망, 영미 특수관계의 역사적 의의, 나토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 전략, 모두 대서양, 영미, 서방이라는 키워드로 가득했죠. 한국이요? 물론 대단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K2 흑표 전차가 폴란드에 대량 수출됐다는 뉴스도 봤고
K9 자주포가 호주, 노르웨이, 폴란드 등에 팔렸다는 보고서도 읽어봤어요. 2022년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을 구매한 대형 계약 소식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KF-21 보라매라는 차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각국 방산 보고서가 항상 쌓여 있었는데 한국 관련 보고서는 늘 맨 아래 깔려 있었어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읽어봐야지 하면서 미뤘죠. 급한 건 아니니까요. 미국의 최신 무기 체계, 러시아의 군사 동향, 중국의 국방비 증가 같은 주제들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해 보였습니다. 우리 영국의 진짜 파트너로 한국을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 세계 지도에서 중요한 나라들은 정해져 있었어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은 그 목록에 없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도 그랬어요. 연구소 근처 펍에서 피시앤칩스를 먹으며 국제 정세를 논할 때 한국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윌슨이라는 제 동료가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맥스, 요즘 한국 방산 기술이 대단하다던데 폴란드 수출권 봤어? 저는 맥주 한 모금을 마시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그래, 신은 강국이지. 인정해. 하지만 우리 영국이랑은 다른 세계야. 아시아는 우리의 게임 필드가 아니니까. 솔직히 제 머릿속에서 아시아는 우리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유럽과 북미, 그리고 나토 동맹국들. 그게 제 관심사의 전부였어요. 한국, 일본,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들이지만 군사적으로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파트너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가을, 제 모든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7년 동안 쌓아온 신념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 48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런던의 가을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아침마다 템즈강 위로 짙은 안개가 피어올랐고 거리의 플라타너스 나뭇잎들은 황금빛에서 갈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을처럼 보였지만 런던 국제전략연구소 안의 분위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다니는 연구원들의 표정이 어두웠고 회의실에서는 긴급 토론이 자주 열렸어요. 제 책상 위에는 영국 국방예산 분석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빨간색 펜으로 표시한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매년 줄어드는 예산, 노후화되는 장비들, 그리고 점점 커지는 안보 위협. 10월 중순 어느 날 동료 제임스 윌슨이 제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의 손에는 미국 국방부 관련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맥스, 이거 봤어? 그가 보고서를 제 책상 위에 던졌어요. 저는 보고서를 집어들고 제목을 읽었습니다. 미국 국방비 우선순위 재조정, 동맹국 부담 증가 방안. 미국 대선 이후 워싱턴 DC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동맹에 대한 회의적인 발언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유럽은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 미국이 왜 유럽을 지켜줘야 하나? 나토는 시대에 뒤떨어진 조직이다 같은 말들이 미국 정치권에서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선거용 발언이라고 생각했어요. 표를 얻기 위한 과장된 수사학이라고 믿었죠. 70년 동맹이 그렇게 쉽게 흔들릴 리 없다고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10월 말 워싱턴 DC의 한 싱크탱크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읽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대서양 동맹 제고, 미국 우선주의 관점에서 본 나토의 미래라는 제목이었죠. 보고서는 노골적이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유럽의 방패가 될 필요가 없다. 유럽은 충분히 부유하고 강하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연구소에서는 매주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 연구원들이 모였어요. 소장님이 회의를 주재했고 주제는 항상 같았습니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여러 대안을 논의했어요. 프랑스와의 협력 강화, 독일과의 공동 개발, 이탈리아, 스페인과의 삼각 동맹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모든 논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프랑스는 자국 방산 산업 보호에 급급했습니다. 독일은 의사결정이 너무 느렸어요. 영국 국방부에서는 긴급회의가 더욱 잦아졌습니다. 저는 자문위원 자격으로 몇 차례 화이트홀의 국방부 건물을 방문했어요. 10월 25일 국방부 장관실에서 열린 고위급 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벤 월리스 국방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3대 핵심 프로젝트가 위태롭습니다. 그가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템페스트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차세대 항공모함 건조 계획, 통합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사업. 이 세 프로젝트의 총 예산이 50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미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었죠. 장관이 계속했습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비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에 대한 기술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한 공군 장성이 물었습니다. 재검토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장관의 대답은 침통했습니다.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0월이 저물어가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매일 밤 집에 돌아가면 아내 캐서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여보,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10월 마지막 주 제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주영 한국대사관 김진수 대사였어요. 제목은 방산협력론의 요청이었죠. 이메일을 열어봤습니다. 크로포드 박사님께 저는 주영 한국대사 김진수입니다. 박사님의 저서와 논문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최근 국제안보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영국 한국 간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편하신 시간에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읽고는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국이요?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서 한국과 만날 시간이 어디 있나요?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책상 서랍 속에는 삭제한 이메일의 인쇄본이 있었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읽어보려고 출력해둔 거였죠.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11월로 접어들면서 런던의 날씨는 더욱 추워졌어요. 비가 자주 내렸고 거리는 젖은 낙엽으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날씨보다 더 차가운 건 워싱턴 DC에서 불어오는 냉기였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결정적 이상 징후를 포착한 건 11월 10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오전 8시 평소처럼 BBC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CNN과의 인터뷰였죠. 기자가 물었어요. 최근 나토 내부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자의 대답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동맹 관계도 시대에 맞게 재편되어야 합니다. 70년 전의 약속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재검토되어야 하죠.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국 국방부 정책실장 데이비드 존스였어요. 크로포드 박사, 지금 CNN 보고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긴급회의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날 오후 2시 화이트홀의 국방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20명이 넘는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벤 월리스 국방장관이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로부터 비공식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3대 핵심 방산 프로젝트에서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말도 안 되라고 중얼거렸어요. 장관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문서 하나가 나타났어요. 미국 국방부 문서였습니다. 저는 즉시 워싱턴 DC의 제 인맥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마이클 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맥스, 미안해. 지금 워싱턴은 예측 불가능해. 조심해. 바람이 어디로 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야. 그날 저녁 저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보였어요. 빅벤의 시계탑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웨스트민스터 브리지 위로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죠.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11월 13일 월요일
나토 사무총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나토 동맹의 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회원국은 집단 방위 원칙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평화로울 때는 누구도 이런 성명을 내지 않습니다. 이런 성명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위기의 신호였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사무실에 머물렀습니다.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자정이 넘어 제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려고요. 새로운 메일이 하나 와 있었어요. 다시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김진수 대사로부터였죠. 크로포드 박사님, 두 번째로 연락드립니다. 최근 영미 관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영국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제안이 있으니 꼭 한번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읽고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 영국을 돕는다고요? 한국이 무슨 수로 50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대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메일을 읽은 것으로 표시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1월 14일 화요일, 제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영국 재무부가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미국 방산 협력 중단 시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0만 개 일자리 손실, GDP 0.3% 하락, 국방 산업 생태계 붕괴 위험. 그날 오후 저는 템즈 강변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27년 동안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27년 경력 동안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무력감, 절망감, 그리고 두려움.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목요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그리고 영국 역사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 됐습니다. 아침 9시,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에스프레소를 내려 커피를 마시며 BBC 뉴스를 켰어요. 그리고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고 뜨거운 커피가 제 구두를 적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속보입니다. 미국이 영국과의 70년 방산 협력 협정을 전면 파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휴 에드워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 앵커인 그조차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워싱턴 DC 국무부 브리핑룸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미합 중국 정부는 영국과의 방산 협력 관계를 전면 재검토한 결과 더 이상 현재의 협력 방식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가 문서를 들어올렸습니다. 즉각 효력을 발휘하여 템페스트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CVF-2 항공모함 건조 계획 통합 미사일 방어 시스템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기술 협력을 종료합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건 악몽이 아니었어요.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현실이었습니다. 70년 동맹이 한 통의 성명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이름들이 연속으로 떴어요. 국방부 정책실장, 외교부 차관보, 연구소 동료들, 언론사 기자들 모두가 동시에 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봤죠. BBC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런던 금융가 시티의 증권거래소가 비치고 있었어요. 개장벨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펼쳐졌어요. 영국 파운드화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미 환율이 10분 만에 3%, 20분 만에 5%, 30분 만에 8% 폭락했어요. 국방 관련 주식들은 말 그대로 패닉 셀링이었어요. BAE 시스템즈 주가는 순식간에 15% 폭락했고 롤스로이스는 12%, 탈레스 UK는 18%나 떨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하철을 타지만 오늘은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CNN의 헤드라인이 충격적이었습니다. End of Special Relationship US Abandons UK. 프랑스 르몽드는 대영 제국의 몰락이라고 보도했어요. 택시가 화이트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도로는 혼잡했어요.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 앞에는 긴급 출입하는 공무원들로 붐볐죠. 국방부 건물에 들어갔을 때 복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었고 어디선가 전화벨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지하 2층 위기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벤 월리스 국방장관이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장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입니다. 1시간 전 미국 국방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계속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3대 핵심 프로젝트에서 즉시 철수합니다. 템페스트 전투기 프로그램에 투입된 미국 기술진 120명이 이번 주 내로 모두 철수합니다. 한 공군 장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장관님, 그럼 우리가 개발 중인 템페스트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300억 파운드를 투자했습니다. 장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입니다. 1시간 전 미국 국방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계속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3대 핵심 프로젝트에서 즉시 철수합니다. 템페스트 전투기 프로그램에 투입된 미국 기술진 120명이 이번 주 내로 모두 철수합니다. 한 공군 장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장관님, 그럼 우리가 개발 중인 템페스트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300억 파운드를 투자했습니다. 을 듣고 싶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비된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너무 의존해왔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없습니다. 27년 경력의 전문가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제 무력함에 치가 떨렸어요. 오전 11시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문 밖으로 템즈강이 보였어요. 잿빛 하늘 아래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보리스 존슨 총리가 다우닝가 10번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도 국방부 대표단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국 국민 여러분, 오늘 미국 정부가 내린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70년 동맹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역사적 비극입니다. 총리가 말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더 타임스의 헤드라인은 비트레이드 어메러커 어벤던즈 브리스 AIN이었습니다. 더 가디언은 더 폴 어브 앤 얼라이언스라고 썼어요. 오후 내내 저는 연구소와 국방부를 오가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회의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대안이 없다. 저녁 6시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UKABANDONED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자정이 넘어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불빛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발신자를 확인했습니다. 주영 한국대사관 김진수 대사였어요. 크로포드 박사님, 오늘의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오전 9시 저희 대사관에서 만나주시겠습니까? 영국을 도울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피식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48시간이요? 70년 혈맹이 무너진 마당에 48시간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도 잡고 싶었던 걸까요? 자정 2시, 저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귓가에서는 오늘 하루 동안 들었던 말들이 메아리 쳤습니다. 70년 동맹 파기, 500조 원 증발, 10만 개 일자리 손실, 영국의 몰락, 그리고 한국 대사의 문자 메시지.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48시간이 정말로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걸요. 11월 16일 금요일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시각은 오전 6시였어요. 사무실 소파에서 잠든 채로 아침을 맞이한 겁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첫 화면에 뜬 헤드라인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BBC 속보였습니다. 미국, 영국의 나토 지위 재검토 시사. 미합 중국 정부는 영국의 나토 회원국 지위가 현재의 동맹 구조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것입니다. 영국이 독자적 방위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나토의 집단방위 조항 5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어요.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장 데이비드 존스였어요. 크로포드 박사, 지금 당장 국방부로 오십시오. 비상사태입니다. 국방부에 도착했을 때 건물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지하 위기관리실로 내려갔어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벤 월리스 국방장관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우리를 나토에서 쫓아내려 합니다.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오전 10시 에든버러에서 긴급 뉴스가 날아왔어요.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니콜라 스터전 수석장관이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스코틀랜드 국민 여러분, 영국 정부는 국가를 보호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코틀랜드가 영국에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독립 재투표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BBC가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스코틀랜드 독립 찬성 여론이 하룻밤새 20%나 급증해서 58%를 기록했어요. 금융시장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파운드화는 추가로 7% 더 폭락했어요. 이틀 만에 15% 폭락이었습니다. 오전 11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3로 한 단계 강등합니다. 오후가 되자 유럽 각국의 반응이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보고했어요. 프랑스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는 대서양 동맹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독일 총리도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독일은 나토의 단결을 지지합니다. 미국의 리더십을 존중합니다. 모두가 에둘러 말하고 있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영국 대신 미국을 선택하겠다는 거였죠. 오후 2시 저는 잠시 복도로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맥스웰, 넌 27년 동안 뭘 한 거야? 제가 거울 속에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동료 제임스 윌슨이 벽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맥스, 자네가 그토록 믿던 미국이 우리를 버렸네. 27년 동안 자네가 쓴 논문들 모두 틀렸어. 오후 4시 런던 시내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옥스퍼드 서커스, 피카딜리 서커스, 트라팔가 광장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어요. 일부는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배신을 용서하지 않는다. 또 다른 그룹은 영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무능한 정부는 물러나라. 오후 6시 다우닝가 10번지에서 긴급 강요회의가 열렸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 주재로 주요 강요들이 모두 모였어요. 저는 국방부 장관과 함께 자문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총리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유럽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총리님, 경제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1200억 파운드의 자산 가치가 증발했습니다. 총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30초, 1분, 2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난 건 오후 8시였습니다.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는 종료됐어요. 연구소에 도착해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이메일을 확인하려고요. 받은 편지함에 새 메일이 몇 통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이메일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영 한국대사관에서 온 세 번째 이메일이었어요. 제목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크로포드 박사님, 세 번째로 연락드립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영국을 도울 수 있습니다. 500조 원 프로젝트를 48시간 내에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 자료가 준비됐고 법률 검토도 끝났으며 한국 정부의 승인도 받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일 자정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김진수 대사, 저는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48시간 내에 완전 대체요? 500조 원 프로젝트를요?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프랑스는 거절했고 독일은 미뤘으며 이탈리아는 침묵했어요. 유럽 어디에도 손을 내밀어줄 나라가 없었습니다. 한국만이, 그 먼 아시아의 나라만이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템즈강이 보였어요. 어두운 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 강물처럼 어두웠어요.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한국 대사관 이메일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아시아 국가가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 27년 전에 제가 지금의 저를 보면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이냐, 생존이냐, 편견이냐, 현실이냐? 답은 명확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며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답장 버튼을 클릭했어요.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사님, 맥스웰 크로포드입니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능하십니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영국을 도와주십시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27년 경력이 부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김진수 대사였어요. 크로포드 박사님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 3시 히드로 공항 VIP 터미널로 오십시오. 우리 팀이 도착합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새벽 3시요? 불과 6시간 후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자정 9시 15분. 잘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관님, 저 크로포드입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내일 새벽 런던에 도착합니다.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관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새벽 2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불러 히드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런던의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새벽 2시 50분 히드로 공항 VIP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벤 월리스 국방장관이 이미 와 있었어요. 장관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크로포드 박사, 당신이 옳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새벽 3시 정각 관제탑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전용기가 접근 중입니다. 우리는 모두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하늘에서 불빛 하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대형 전용기였어요. 측면에는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고 리퍼블럭 오브 코리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계단이 내려왔어요. 문이 열리고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 내려온 사람은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네이비 색상의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새벽 3시인데도 넥타이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김진수 대사가 그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한화방산 부문 총괄 전무 이준호님입니다. 이준호 전무가 완벽한 영국식 영어로 말했습니다. 크로포드 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사님의 2019년 논문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논문을 읽었다고요? 김 대사가 계속 소개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항공공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한화에서 23년간 근무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내려온 사람이 소개됐습니다. 현대로템 방산연구소장 박성민 박사님입니다. MIT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받으셨고 K2 전차와 K9 자주포 개발을 총괄하셨습니다. 총 20명의 전문가가 내려왔어요. 모두 세계 최고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MIT, 스탠퍼드, 그리고 각자의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최고 전문가들이었죠. 각자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과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새벽인데도 모두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피곤한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준호 전무가 벤 월리스 장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장관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회의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새벽 3시 10분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12시간 비행 끝에 도착해서 지금 바로 회의를 하자고요? 장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바로요? 호텔에서 쉬시고. 이 전무가 웃으며 말을 잘랐어요. 장관님, 영국에게 남은 시간이 48시간입니다. 저희는 비행기 안에서 이미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48시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김진수 대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팀은 서울에서 출발하기 전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영국 시간에 맞춰 최종 점검만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이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영국을 구하러 온 겁니다. 새벽 3시 30분
우리는 히드로 공항에서 국방부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이준호 전무와 같은 차를 탔습니다. 차 안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크로포드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개월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3개월 전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이 전무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분석 자료가 가득했어요. 미국 대선 후보들의 발언 분석, 미국 의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워싱턴 DC, 주요 싱크탱크 보고서, 이 모든 것을 AI로 분석했습니다. 8월에 이미 미국이 영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78%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9월부터 영국 방산 프로젝트 전체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템페스트 전투기의 기술 요구사항, CVF-2 항공모함의 설계, 사양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성능 기준, 모든 것을 입수해서 분석했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 전무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100% 대체 가능합니다. 아니, 어떤 부분은 미국 것보다 더 우수합니다. 새벽 4시 국방부 VIP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영국 측에서는 20명이 참석했고 한국 측도 20명이었습니다. 한국 팀이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두께가 10cm는 되는 보고서들이었어요. 표지에는 대한민국 정부 - 영국 국방부 방산 협력 종합 제안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23페이지였어요. 이준호 전무가 일어서서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영국 - 대한민국 전략적 방산 파트너십 48시간 내 500조 원 프로젝트 완전 대체 방안. 전무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영국 국방부 관계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영국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역량,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2023년 방산 수출액 172억 달러, 세계 9위, 수출 국가 127개국,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K2 흑표 전차의 실제 사진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K2 흑표 전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주력 전차이고 자동 장전 장치를 갖췄으며 능동 방어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폴란드가 1000대를 주문했고 현재 180대가 이미 배치되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KF-21 보람의 전투기였어요. 최고 속도 마 1.8 전투 행동, 반경 1500km, 공대공 미사일 10발 탑재 가능, 224 레이더 장착, 스텔스 기능 보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무가 잠시 멈췄어요. 완전한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공군 장성이 물었어요. 완전한 기술 이전이요? 설계도, 생산 기술, 모든 것을요?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국과 공동 생산하는 겁니다. 한국의 기술과 영국의 경험을 결합하면 더 좋은 전투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발표가 45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자료가 완벽했다는 거예요. 기술 사양, 비용 분석, 일정 계획, 리스크 관리, 품질 보증, 유지 보수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준호 전무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종합 비교표, 화면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왼쪽은 미국 방안, 오른쪽은 한국 방안이었죠. 미국 방안 총 비용 500조 원, 완성 기간 15년, 기술 이전 제한적, 영국 내 일자리 창출 8,000개. 한국 방안 총 비용 300조 원, 완성 기간 10년, 완전한 기술 이전, 영국 내 일자리 창출 3만 개.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한국안이 모든 면에서 우수했어요. 전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지금 새벽 5시 15분입니다. 48시간 후면 11월 17일 오전 5시 15분이 됩니다. 그 전까지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계약서 초안입니다. 523페이지. 모든 법률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 법무부의 검토만 받으면 즉시 서명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벤 월리스 국방장관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았어요. 새벽 5시 30분 발표가 끝났습니다. 장관이 일어섰어요. 여러분, 잠깐 영국 측만 별도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한국 팀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장관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군 참모총장이 먼저 말했어요.
KF-21 보라매의 성능 데이터를 봤습니다. 인상적입니다. 해군 참모총장도 동의했습니다. 항공모함 설계안도 훌륭합니다. 현대중공업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재무차관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200조 원 절감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 장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크로포드 박사, 당신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27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하신 전문가로서 솔직한 평가를 부탁합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여러분,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대서양 동맹만을 연구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나토, 이것이 제 전부였습니다. 한국은 제 레이더에 없었어요. 솔직히 무시했습니다. 제가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오늘 새벽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팀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기 제안이 아닙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의 제안입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들의 데이터를 봤습니다. 기술 사양을 검토했습니다. 비용 분석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제가 27년 동안 본 어떤 제안서보다 우수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관님,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방안은 실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국 방안보다 우수합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한국은 3개월 동안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모를 때 이미 대비하고 있었어요. 이런 파트너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확신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27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안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선택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초 정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좋습니다. 한국팀을 다시 불러주십시오. 세부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국팀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준호 전무가 물었어요. 결정하셨습니까? 장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진행합시다. 48시간 안에 계약을 체결합시다.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역사가 바뀌고 있다는 걸요. 새벽 6시 세부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양측 법률팀이 계약서를 한 줄 한 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전 내내 협상이 계속됐습니다. 점심도 회의실에서 샌드위치로 때웠어요. 오후가 되자 주요 쟁점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 드디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장관이 발표했어요. 여러분, 기본 골격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후 6시 30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외교부 차관보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방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한국 협력을 공식 반대한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차관보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 미국 국무부 성명이 떠 있었어요. 미합 중국 정부는 영국이 대한민국과 방산 협력을 체결할 경우 영국의 나토 회원 자격을 재검토할 것입니다. 이는 서방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미국은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어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한국을 택하면 나토에서 쫓겨난다는 뜻이었죠. 한국 측도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이준호 전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진수 대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크로포드 박사님, 서울로부터 긴급 지시가 왔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너무 세니 협상을 중단하라고 합니다. 중단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한민국도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한국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희망이 다시 절망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앞에 섰어요. 모든 게 끝인가? 48시간의 희망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제임스 윌슨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맥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미국의 압박을 이길 수 없어.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쩍 스쳤어요. 잠깐, 우리가 방법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갑자기 회의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접근 방식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장관이 물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인들끼리 협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권자는 누구죠? 영국 국민입니다. 국민이요? 장관이 되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국민에게 물읍시다. 한국의 제안이 얼마나 우수한지, 미국이 얼마나 불공정했는지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합시다. 생방송으로 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있습니까? 어차피 정치권은 미국 압박에 굴복할 겁니다. 하지만 국민은 다릅니다. 국민에게 진실을 보여주면 그들은 올바른 선택을 할 겁니다. 장관이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장관님, 마지막 승부를 겁시다. BBC 생방송으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겁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 측이 동의할까요? 저는 한국팀을 바라봤어요. 김진수 대사가 이준호 전무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김 대사가 일어섰습니다. 크로포드 박사님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걸고 영국 국민 앞에 서겠습니다. 저는 총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총리님, 긴급 제안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겠습니다. 오늘 밤 8시 BBC 생방송 기자회견을 허락해 주십시오. 총리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크로포드 박사,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십시오. 30분 후 BBC가 긴급 생방송을 편성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후 8시 전국 생방송. 제목은 영국의 선택 국민에게 묻습니다였어요. 저는 한국팀과 함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준호 전무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데이터로 말하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오후 7시 30분 BBC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스튜디오였어요. 카메라가 10대 이상 설치되어 있었고 조명이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오후 7시 55분 스튜디오 무대에 섰습니다. 제 옆에는 김진수 대사와 이준호 전무가 서 있었어요. 우리 앞에는 거대한 모니터가 있었고 그 너머로 카메라들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프로듀서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5, 4, 3, 2, 1. 빨간 불이 켜졌어요. 생방송 시작이었습니다. BBC 앵커가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영국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가 저에게 집중됐어요.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영국 국민 여러분, 저는 맥스웰 크로포드입니다. 27년 동안 국제 안보를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화면에 첫 번째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영국에 제시했던 계약 조건입니다. 총 비용 500조 원, 기간 15년, 기술 이전 제한적, 영국 내 일자리 8,000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입니다. 총 비용 300조 원, 기간 10년, 완전한 기술 이전, 영국 내 일자리 3만 개.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200조 원이 절감됩니다. 5년이 단축됩니다. 기술도 완전히 이전됩니다. 일자리는 4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입니다. 김진수 대사가 발언했습니다. 영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영국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이준호 전무가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어요. 폴란드를 보십시오. 2022년 폴란드는 한국과 140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폴란드는 100% 만족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폴란드 국방장관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어요. 한국 무기는 훌륭합니다. 영국도 한국을 믿으십시오.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영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해졌어요. 저는 27년 동안 틀렸습니다. 미국만 믿고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30분간의 생방송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꺼졌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5분 후 프로듀서가 달려왔습니다. 박사님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STANDWITHKOREA라는 해시태그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방송이 끝난 지 5분 만에 10만 개의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10분 만에 50만 개, 20분 만에 100만 개. BBC가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78%.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박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한국을 믿읍시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시다. 오후 9시 의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여론의 압력을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하원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오후 10시
하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한국협력안에 대한 찬반 투표였어요. 저는 BBC 생중계로 투표를 지켜봤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412표, 반대 98표. 압도적 가결이었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영국 의회는 대한민국과의 방산 협력을 승인합니다. 자정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역사적인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와 김진수 대사가 나란히 섰어요. 양쪽 국기가 나란히 걸렸어요. 유니언 잭과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이 장엄했습니다. 총리가 펜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김진수 대사도 서명했습니다. 500조 원 규모의 역사적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이었죠. 48시간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준호 전무와 포옹했습니다. 그가 한국말로 뭔가 말했어요.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함께여서 가능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조인식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총리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영국은 새로운 파트너를 얻었습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더 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밤중인데도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유니언 잭과 태극기를 함께 흔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구호가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다우닝가 10번지 창밖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단 48시간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2월 런던은 여전히 추웠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영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었어요. 파운드화는 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고 오히려 5% 더 올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고용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약속대로 영국에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맨체스터에는 한화합작 공장 건설이 시작됐고 버밍엄에는 현대로템 연구소가 들어섰으며 글래스고에는 LI진의 넥스원 생산 시설이 착공됐습니다. 2월 15일 맨체스터 공장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현장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맨체스터 시장이 연설했습니다. 15년 만에 이런 대규모 투자가 우리 도시에 들어옵니다. 8,000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준호 전무도 연설했습니다. 맨체스터 시민 여러분, 한화는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우십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2년 동안 실업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날 저녁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이 런던을 방문하겠다고 연락한 겁니다. 2월 18일 프랑스 국방장관이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국방부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크로포드 박사, 우리가 틀렸습니다. 영국을 도와줘야 했는데 외면했어요. 이제 프랑스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3월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대한민국의 나토 글로벌 파트너 지위 부여였어요. 나토 본부 대회의실에 32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특별 초청국으로 한국 대표단도 참석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이 먼저 발언했어요. 대한민국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것을 말이죠. 폴란드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부터 한국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가장 놀라운 건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표가 발언을 요청했어요. 미합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나토 글로벌 파트너 지위 부여를 환영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입장을 완전히 선회한 겁니다.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32개 회원국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나토 글로벌 파트너로 공식 초청합니다. 태극기가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5월 서울에서 국제방산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영국 대표단과 함께 참석했어요. 제 생애 첫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압도됐어요. 공항이 이렇게 크고 현대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김진수 대사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크로포드 박사님,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더욱 놀랐어요.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활기차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에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젊은이들이 웃으며 쇼핑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 방산 박람회에 갔습니다. 전시장 규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실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어요. 세련된 디자인, 스텔스 형상, 첨단 레이더. 이게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라고 유럽 각국 국방장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프랑스 장성이 제게 말했어요. 크로포드 박사, 당신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녁에 한국 정부가 환영 만찬을 열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전통 한정식집이었어요. 한국 국방부 장관이 환영사를 했어요. 유럽의 친구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만찬이 끝나고 저는 한강을 산책했습니다. 5월의 한강은 아름다웠어요. 강변에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하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변 벤치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남산타워가 불을 밝히고 있었고 강 건너편으로는 수많은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불과 70년 전 이 나라는 전쟁의 폐허였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를 이끄는 강국이 됐다. 김진수 대사가 제 옆에 왔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대사님, 제가 27년 동안 얼마나 무식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이렇게 몰랐다니 부끄럽습니다. 김 대사가 웃었습니다. 박사님, 중요한 건 이제 아신다는 겁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11월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어요. 영국-한국 전략연구소. 그리고 저를 초대 소장으로 임명했죠. 새 사무실은 런던과 서울 두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2번 서울을 방문했어요. 이제 한국은 제 2번째 고향이 됐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재미있었어요. 기본 회화는 이제 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울에 갈 때마다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박수 쳐줬어요. 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무실 벽에는 새로운 좌우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시아를 무시한 27년, 이제는 배우는 27년. 유럽 각국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파리, 베를린, 로마, 마드리드. 저는 유럽을 돌아다니며 강연했습니다. 주제는 항상 같았어요. 한국에서 배우다 편견을 넘어 파트너십으로.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강연할 때였습니다. 500명의 학생들 앞에서 저는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27년 동안 틀렸습니다. 대서양만 바라보며 태평양을 무시했죠. 하지만 미래는 태평양에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27년 경력을 부정하는 게 두렵지 않으셨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틀린 줄 알면서도 고집하는 게 진짜 두려운 겁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영국 버전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영국 엔지니어 50명이 한국에 파견되어 함께 작업하고 있었고 한국 엔지니어 30명이 영국에 와서 기술을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한화공장은 이미 가동을 시작했어요. 1200명의 영국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고 K9 자주포 부품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준호 전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울 이태원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1년 전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제 인생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우리도 긴장했어요. 영국이 정말 우리를 받아줄까 걱정했죠. 저는 놀랐어요. 정말이요? 자신감과 긴장은 함께 갈 수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준비였습니다. 우리는 3개월 동안 모든 것을 준비했고 그래서 자신 있게 제안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동맹은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신뢰의 깊이로 결정된다고요. 70년 동맹이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지만 새로운 동은 48시간 만에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손을 내밀었고 완벽하게 준비된 대안을 제시했으며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자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영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제는 회복됐고 일자리는 늘어났으며 국민들은 희망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파트너를 얻었습니다. 유럽도 변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가 한국과 협력하고 있어요. 나토도 강해졌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나토의 영향력이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됐어요. 그리고 저도 변했습니다. 27년의 편견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대서양 전문가가 아닙니다. 글로벌 전략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닙니다. 편견과 오만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저는 27년 동안 틀렸어요. 대서양만 바라보며 태평양을 무시했죠. 하지만 48시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영국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제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48시간 만에 해낸 일을 미국은 70년 동안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은 항상 최악을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어떤 나라를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진 않으신가요? 저처럼 27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편견을 버리세요. 한국은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모를 때 이미 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절망할 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유럽 전체가 한국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용기가 대륙을 움직였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편견은 우리를 가둡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줘요. 저는 이제 다릅니다. 27년의 편견이 48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세요. 아시아를 보세요. 태평양을 보세요. 미래는 그곳에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편견을 깨고 진실을 보는 것, 준비의 중요성, 진정성의 힘, 이것이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편견을 깨고 새로운 발견을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8시간, 그 짧은 시간이 한 나라를 구했고 제 인생을 바꿨으며 유럽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기적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진정한 동맹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신뢰의 깊이로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국을 구해주셔서 제 편견을 깨뜨려 주셔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셔서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